네, 안녕하세요. 장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어펌이라는 핀테크 회사의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펌에 대한 기업의 소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워낙 좋게 설명을 잘해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NPL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내라. 요런 회사고요. 뭐 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카드사랑 똑같습니다. 카드사. 카드사랑 똑같은데 이 회사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은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그 2월 달에 어펌 카드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핀테크 회사인데 왜 어펌 카드를 출시를 했을까? 이 배경이 좀 궁금해 하실 테고 그 목적도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어펌이 카드를 출시를 했다라는 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베네핏을 보면 이것도 페이 오버 타임 베네핏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페이 오버, 나중에 결제를 해도 되는 그런 카드 결제랑 똑같은 거고, 레이트 피나 히든 피, 그러니까 숨겨진 다른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늦게 레이트 피, 그러니까 연체 피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펌 BNPL의 장점은 신용카드처럼 이게 할부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기존의 신용카드를 쓰지 왜 어펌의 BNPL을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와 좀 달라서, 우리나라는 좀 달라서 기존 신용카드는 번듯하게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한국도 그렇긴 합니다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이제 그냥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신용카드 발급이 좀 받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뭐 사실 저도 미국에 안 살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MZ세대, 뭐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그 저희 세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20대, 10대들이 차세대 소비 계층이니까 이런 20대와 10대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MZ세대는 아직까지 안정된 직장이 좀 없다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언급한 대로 향후 이제 미래 세대, 미래 이제 주력 고객이니까 그런 세대들은 사실 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NPL, 어펌은 그런 게 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뭘 구매를 할 때 지금 다 납부하지 않고 월 결제, 월납을 하더라도 이 어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펌은 프리랜서도 BNPL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어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면, 뭐 요거는 은행과 제휴를 맺고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회사가 이번 어펌 카드를 출시를 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네이버페이와 같은 그런 회사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저희가 들고 다니는 그 플라스틱 카드예요. 그 마그네틱 이렇게 돼 있는 그 카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 카드를 출시를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또 증가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펌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가능하고, 그러면 앞서 이제 얘기한 대로 왜 온라인 결제 회사가 오프라인용 어펌 카드를 출시를 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요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충분히 틀릴 수 있고. 자, 첫 번째는 이게 어펌의 IPO 당시의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어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가장 큰 원이 미국의 전체 리테일 쪽의 커머스 시장이고요. 5.4 트릴리언이니까 1트릴리언이 1천 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5,400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한 1,000원 정도로 쳤을 때 5,400조 정도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미국에서 이커머스는 아직 60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이만큼 있죠. 이만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커머스 시장은 아직도 60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400조 분의 600조니까 얼마지? 보자. 한 5% 되나? 5% 좀 넘나? 예. 하여튼 여러분 그건 계산을 좀 해보시고, 예.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커머스가 아직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죠. 예, 작다 보니 그 리테일 쪽은 카드도 많이 쓰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예, 그런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출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전체 소매 시장에서 어펌도 매출액과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출시를 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어펌의 성장성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년 EQ. 근데 어펌은 그 회계 연도가 6월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이죠. 요거는 뭐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보시면 2020년도에 19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 이 전체 판매, 그러니까 GM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펌의 매출은 레베뉴가 따로 있고 이 매출이 있고 전체 총 판매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어떤 제품을 사면 이 결제 회사는 그 중에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니까 사실 뭐 수수료가 이제 2%에서 한 4% 정도 되면 10,000원 매출에서 2%에서 4% 정도니까 200원에서 한 400원 정도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어떻게 보면 판매 금액이고 레베뉴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1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성장률은 100%예요. 거의 2배죠. 100%. 이것도 액티브 유저도 100%. 그 다음에 레베뉴도 한 87%니까 거의 100% 가깝죠. 이렇게 되는데 20년에서 21년 EQ로 YOY로 비교를 해보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은 똑같은데 그만큼 등치가 크니까 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근데 여러분들 어펌 아시겠지만 어펌이라는 이 회사가 성장주 섹터다 보니까 고성장을 계속 해야 돼요. 고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주가가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쪽만 계속 공략을 하다 보면 온라인 쪽에 또 애프터페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이런 쟁쟁한 또 경쟁 상대들이 있잖아요. 만만한 경쟁 상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우리가 출시를 해서 이런 고성장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55% 되는 성장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아마 그걸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일단 매출이 커질수록 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1년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0년 EQ하고 21년 EQ하고 비교를 해보면 157% 정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잠깐만요. 1Q, EQ 이게 EQ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3Q의 매출을 보면 아마 137%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 4Q 정도를 보면 한 132%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게 157%가 아니고 57%. 네. 요거는 37%, 요거는 32%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시를 했고 두 번째는 고객도 일단 계속 잘 늘어나야 되는 성장주의 숙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가 계속 잘 늘어나고 있긴 해요. 지금 이게 1000명 단위니까 이게 한 300만 명, 그리고 330만 명, 360만 명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 스퀘어가 그러니까 스퀘어가 이제 경쟁사라기보다 앞에 훨씬 앞서 나가 있는 회사죠. 스퀘어가 이제 캐시앱 같은 경우는 3천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고객을.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고객도 계속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아까 그 BNPL 카드를 쓰고 어펌 카드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뭐 어펌의 지금 현재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현재 시총이 한 18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하나로 치면 1,000원으로 쳤을 때 한 18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베뉴가 509밀리언 달러니까 한 5,090억 정도 되고요. 예, 이런 성장성이 지속이 만약에 된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한 51%씩 계속 성장을 51%, 요 100이 좀 잘못 표기됐어요. 그러니까 51%, 50%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아직 그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SR로 만약에 치게 되면 현재 20년 매출 마감상으로 보면 PSR이 한 35%죠.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년 마감했을 때, 실적 마감했을 때 한 23 정도 되고 22년이 50% 성장했을 때 15, 그다음 23년도 돼야 한 10 정도 되는데 사실 PSR로 봐도 현재 밸류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죠. 하지는 않고 참고로 이 경쟁 회사를 좀 짚어보면 페이팔이 20년 마감으로 레베뉴하고 시총을 비교를 해봤을 때 PSR이 한 13 정도 나옵니다. 13 정도 나오고 스퀘어가 한 10 정도 나오니까 사실 PSR 상으로는 스퀘어가 훨씬 더 저평가된 건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PSR이 사실 뭐, 요즘 워낙 이제 주가가 높으니까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동일한 세그먼트 상에서 속해 있는 회사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현재 어펌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펌이 기존의 카드사들의 어떤 그 월 할부 결제를 대체할 만한 온라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MZ세대 쪽에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고속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더 투자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기 실적 발표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숫자가 나오실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